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3개년 특강. 이번 영상은 어법편이 되겠습니다. 어법은 전학년 6월 3개년 모의고사 기출을 바탕으로 동사 어연과 관련된 1편, 그리고 관계사 대명사 수식어와 관련된 2편, 이렇게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제작하였습니다. 동사 어연과 관련해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문제는 바로 능동과 수동 구별하기입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6월 모의고사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출제 의도와 범위는 훨씬 더 다양합니다만 핵심을 모아서 짧은 영상으로도 90% 이상의 정답률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점 참고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능동과 수동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동사 어연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절 끊기가 필수적이다. 자, 절 끊기, 즉 주절과 종속절을 끊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은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그렇죠. 주동, 접주동,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끊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포함되지 않은 절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상당어구, 예를 들어서 뭐 관계사, 의문사, 분사구문 등등이 바로 종속절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동, 접주동 하면서 동시에 뭐를 찾게 된다? 한 문장에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줘야 될 본동사 유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만에 하나 동사 어연과 관련된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절을 끊어야 되고요. 절을 끊은 상태에서 본동사 유무를 파악할 겁니다. 왜? 우리가 지난 5개년 동안 유행처럼 퍼져나갔었던 어법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동사 ing에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자, 우리가 절을 끊고 났더니 본동사가 없어. 자, 그럼 동사 ing는 본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본동사가 대체해야 되는구나 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었다 이거죠. 더불어서 만에 하나 본동사는 따로 있고 이렇게 동사 ing와 ed, 즉 동사의 어연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그제서야 얘는 분사 문제다, 또는 접속사가 없는데 ing 밑줄이 쳐져 있네 라면 얘는 분사 구문 문제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분사와 분사 구문은 알겠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답이 또 갈리겠죠? 그게 바로 능동과 수동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자동사는 수동이 될 수 없다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타동사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목적어라는 명사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능동입니다. 우리가 본동사에서도 능동수동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분사에서도 따지고 분사 구문에서도 따지고 어떤 경우에선 투부정사에서도 능동수동을 막 따집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자동사는 수동이 될 수 없어. 자동사는 항상 어떤 형태? 능동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사가 만에 하나 타동사라면 반드시 무엇의 유무에 따라서 목적어라는 명사의 유무에 따라서 답은 능동과 수동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감정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를 두 개로 취하는 사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 보어를 또 명사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 등등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6월 모의고사 3개년 기출에 대한 총평과 공부법을 알려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것을 담으면 영상이 끝도 없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 더불어서 헷갈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개념, 더불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감정동사, 사형식, 오형식 동사 등등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오늘의 영상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아마 능동수동에 대한 개념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2016년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왔었던 능동수동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밑줄 쳐져 있는 이 포인트 또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신 상태에서 소위 simpl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얘는 지금 advertise라는 동사의 ing와 ed가 붙은 동사 어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건 절을 끊고 동시에 본동사의 유무를 따져가야 되는데 바로 뭐를 발견했다? 비동사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비동사 플러스 ing,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를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ing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니까 둘의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BPP가 수동이라는 거지. 그리고 얘는 뭐가 된다? 능동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했었던 2번과 3번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advertise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무엇 무엇을 광고하다, 무엇 무엇을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얘는 타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목적어라는 명사의 유무를 찾으셔야 되는데 뒤에 명사가 없으므로 답은 수동이 된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으로는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시험이 훨씬 더 쉬웠습니다. 왜? 어디에 밑줄 쳐져 있었어? 이번에는 비동사랑 동사 PP가 같이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말할 것도 없이 수동태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수동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define이란 동사를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 여부를 따지셨어야 했었고 이것은 무엇 무엇을 정의하다, 규정짓다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의 유무를 확인했어야 됐었죠. 그런데 뒤에 있다, 없다, 뒤에 없다.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맞았어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별을 2개를 붙여줬어.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얘도 ing 밑줄이 쳐져 있는 동사 어형과 관련된 문제라서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 뭐가 포착이 됐다? 그렇죠. 관사가 바로 포착이 돼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북, 더북 이런 식으로 관사라는 것은 항상 명사랑 연결성이 있어야 해. 그렇다면 관사와 명사 사이에 있는 이 ing는 무엇으로 쓰였다라는 거야? 동사가 아니라 바로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걸 의미하죠. 즉, 이 unsuspecting이 꾸며주는 명사와의 상관관계성으로 여러분들은 능동과 수동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선생님 suspect가 무엇을 의심하다인데요.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가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unsuspect에 대한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지금 unsuspecting의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됩니다. 결국에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해석해서 그 상관관계로서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의심하지 않고 있는 벌인지 아니면 의심을 받지 않고 있는 벌인지를 여러분들이 문맥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봤을 때, 자, 도둑벌들이 이제 주어가 나왔어요. sneak into는 무슨 뜻이냐면 슬며시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어디에 슬며시 들어가는 거야? 벌집에 슬며시 들어가는데 그 벌집의 주인이 뭐예요? 의심을 하지 않고 있는에 해당되는 unsuspecting이 문맥상으로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요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관사와 명사 사이에 있는 분사라면 뒤에 명사와의 관계성으로, 즉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문제를 푸는 게 정확한 답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사 ing라는 동사 어형의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절을 끊으면서 주동, 접주동을 따져줘야 하는데 사실 얘는 여러분들이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밑줄 친 포인트를 보자마자 뭐가 보여야 돼? 바로 옆에 있는 콤마가 발견이 될 겁니다. 왜? 혹시 콤마 뒤에 있는 ing, 분사구문을 물어보는 문제인가? 앞문장이 이제 주절인지만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앞에가 주어와 동사라는 주절이 됐다. 그렇다면 앞문장이 주절이므로 우리는 뒷문장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종속절이 된다. 그런데 종속절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없으므로 얘는 접속사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 붙인 분사 구문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실 다르지는 않아. 분사 구문에서도 말 그대로 분사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능동과 수동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기로 했어? form이라는 동사가 무엇을 형성하다 라는 목적어를 수반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목적어라는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명사가 있으므로 얘는 능동이 맞았어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같은 애입니다. 바로 작년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문제인데 똑같은 유형이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풀었었던 그 풀이법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 잘 풀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1학년부터 토막토막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과정까지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부터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보도록 할게요. 초반에 주의해야 할 동사 중에서 감정동사를 선생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감정동사가 언제 나왔어? 작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땐 여태까지 나왔던 감정동사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일단 우리한테 물어보는 자리에서 동사 어형과 관련된 문제였었어. 그렇다면 주동, 접주동 해서 동사를 찾기 위해 앞으로 가던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발견하셔야 되냐면 become이라는 이형식 동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바로 주격 보어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nteresting과 interested는 누구와의 상관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야? 바로 주어와 상관관계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stop. 감정동사와 관련된 능동수동의 기본적인 설명을 선생님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감정동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얘가 수식하는 주체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그 주체자가 사람인가 사물인가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 감정동사야 여러분들. 감정동사의 ing, 즉 능동형이 왔다라는 것은 감정을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감정동사의 pp, 즉 수동의 형태가 온다면 이거는 감정을 받은, 감정을 당한, 감정을 느끼는 수동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 없어? 감정을 느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감정동사와의 상관관계성의 그 주체자가 사물이라면 답은 항상 뭐밖에 안 된다? 현재 분사, 즉 ing밖에 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주체자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해석상, 즉 문맥상으로 이 사람이 이러한 감정을 주고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그것을 느끼고 있는 본인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자가 앞에 있었던 강사들이에요. 지루한 강사들이 모해질 수 있다, 재미있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다라는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이 대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 해서 여기에서는 interesting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수식하잖아? 그럼 얘가 누구를 즐겁게 했는지, 누구를 놀라게 했는지 등등의 목적어가 일반적으로는 뒤에가 와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형태로 풀기는 합니다. 감정동사 뒤에 목적어라는 명사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보통은 이렇게 푸는데 얘는 굉장히 고난이도에 속하는 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정동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사물이라면 능동밖에 오지 않고 사람이라면 내가 해석상 이러한 감정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느끼는 사람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어 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은 별 3개짜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동사 ing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문제는 조금 쉽게 풀립니다. 근데 동사 ed에 밑줄 쳐져 있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동사에 ed에 밑줄 쳐져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이 자리가 본동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needed, 필요했다야. 맞죠?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얘는 능동을 나타내는 본동사가 됩니다. 근데 얘가 만에 하나 준동사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PP에 해당되는 수동이 됩니다. 즉 우리가 동사 어형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주동, 접주, 동에서 일단 본동사 여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따지셔야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씩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어 찾으셨죠? 그럼 선생님 그 다음에 need가 동사인가 봐요. 라고 하기 이전에 더 훑어봐야 돼. 뒤에까지 보셔야 되는데 뒤에 뭐가 왔다? cost라는 지금 본동사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 문장에는 동사 하나밖에 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동사 찾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준동사 자리. 그렇다면 준동사의 ed를 물어보는 건 이 자리에 ed 올까 ing 올까? 즉 능동 쓸래 수동 쓸래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니까 우리가 했었던 2번과 3번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need, 무엇을 필요로 하다. 타동사죠. 그렇다면 뒤에 무엇이 없어? 목적어라는 명사가 없으므로 얘는 수동이 맞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동사의 ed에 밑줄 쳐져 있었을 때 얘는 단반에 능동수동 문제야 라고 단반에 파악하는 건 옳지 않아. 이번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렸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능동수동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6년 고등학교 3학년 문제인데 선생님이 별을 무려 3개나 줬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는 finding, 동사 ing, 동사 어형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래서 내가 주동, 접주동을 끊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뭐를 발견하냐면 바로 앞에 비동사를 발견하죠. 우리 맨 처음에 풀었었던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기억할 거야. 자, 비동사랑 동사 ing가 만났으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동사 ing냐 동사 pp냐 즉 능동수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뒤에 목적어라는 유무를 찾는 것인가? 가 아니라 절 끊기 단계가 아직 안 들어갔다 이거죠. 왜? 잘 봐. are finding은 분명히 본동사입니다. 맞죠? 그런데 바로 뒤에 또 뭐가 나왔어? 본동사가 또 나왔다 이거야. 본동사가 2개 있다라는 것은 문장이 몇 개라는 걸 의미하죠. 문장이 2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바로 절을 여러분들이 끊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절 끊었습니다. 좋았어. 선생님 지금 어디서 절을 끊었죠? 토위치에서 절을 끊었다. 자, 여러분들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위치가 나오면 이 종속절은 완전 불완전, 완전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아직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만에 하나 단독으로 왔어. 그렇다면 이 문장은 반드시 불완전해야 돼. 그런데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위치가 같이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문장은 반드시 완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적으로 이번 6월 모의고사 대비하는 어법편은 영상이 2개로 나뉠 겁니다. 두 번째가 관계사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같이 한 번 더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면 다음 영상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동사 찾아라, 부사 찾아라 등등등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명사가 제자리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명사, 대표적인 것 주어와 목적어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주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문장에 지금 주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완전하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find라는 것이 무엇을 발견하다, 찾다에 해당되는 타동사야. 그런데 뒤에 목적어란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장이 완전하지 않죠. 참고적으로 문장이 완전하려면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전부 다 있거나 아니면 이 타동사를 수동의 형태로 바꿔주면 문장이 완전합니다. 고로 여기에서는 they are finding이 아니라 they are found가 돼야지 정확한 문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능동수동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만 사실 이번 영상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할 수 있다라면 능동수동 문제 전부 다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사 어형과 관련돼서는 동명사와 투부정사와 관련된 문제가 2번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참고적으로 투부정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문법 특강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20개년 수능과 그 다음에 10개년 전 학년 모의고사를 탈탈탈 털어서 출제 의도와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반드시 그 영상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학습이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lying이란 동사 어형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stop을 발견했을 거고요. stop을 발견하자마자 to를 공부한 학생들은 바로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됐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to find 동사 어형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 참고적으로 동사 어형이라는 것은 본동사 유무를 여러분들이 따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선 본동사가 있으므로 일단 준동사 자리는 맞았어. 근데 투부정사는 왜 쓰였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동사 ing나 동사 ed 형태에서 본동사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투부정사의 경우 본동사 자리인지 준동사 자리인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옛날 문제야. 우리가 지난 문법 특강에서 풀었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간다? 한 칸씩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칸 앞으로 갔을 때 to가 발견됐고 한 칸 앞으로 갔을 때 동사 발견됐고 2칸 이상 앞에 동사가 발견됐다 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에 하나 이 세 가지의 출제 의도가 포착이 된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다양한 투부정사의 용법과 다양한 투부정사의 그 쓰임을 물어보는 문제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너 이러이러한 거 아니 정도의 출제라고 얘기를 했었어. 이거 아니면 이거야가 아니라 너 이거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니까 나 그거 알아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참고적으로 이번 문제는 앞에 있는 decision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이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출문제에서 이미 다뤘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의 수일치와 관련된 문제가 총 4회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는 사실상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신다면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릴 겁니다. 첫 번째는 주어가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에 해당되는 준동사가 주어야. 그렇다면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분어분 명사가 주어일 경우 우리는 동사를 부분에 맞춰야 될까 명사에 맞춰야 될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명사에 맞춥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무엇이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무조건 단수, 무조건 복수를 써야 되는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A와 B와의 상관관계성 속에서 B에다가 수일치를 맞춰야 되는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도치구문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풀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이라는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었죠. 동사 어형이고 얘는 누가 봐도 본동사다. 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주어를 찾아가야 되는데 주어가 어디에 있어? 그렇죠. 바로 동명사가 주어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사는 어떻게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가 맞는 문제가 되겠죠. 바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문제 같은 유형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부분을 복습하지 않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에 가서 또 틀릴 수도 있었겠죠. 이번에는 transform이라는 동사의 어형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어를 찾아갔을 때 어떻게? 그렇죠. 마찬가지 전면고를 지우고 getting이라는 동명사를 찾았다면 이 자료도 당연히 내가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 라고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R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R에 밑줄 쳐져 있었을 때 무조건 is다, R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요즘 are 같은 경우에는 대동사 문제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이야. 결국에는 앞으로 가면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바로 앞에 전면고를 지우고 나니까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돼? 그렇죠. most of, 즉 부분 오브 명사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는 당황할 것 없이 부분 오브 명사라면 명사와 수일치를 해줄 거야 해서 복수가 맞았다 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선생님 별을 2개를 놨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 아래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리고 나서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 뭐가 포착이 됐다? 부사가 포착이 됐다.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there is there, 즉 주어와 동사의 도치를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주어라는 명사를 찾아갔을 때 그 명사가 clues라는 복수형의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스위치를 해줘야 되니까 동사도 복수가 맞았어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스위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병렬과 대동사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동사 문제는 선생님이 굉장히 자주 강조하죠. 여러분들 대수능을 풀어보면은 대세를 알 수가 있어. 대동사는 대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중학교 때 생각했었던 단순히 비동사랑 두더지를 고르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도치가 되거나 조동사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완료 시제를 집어넣는 등등 대동사 문제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동사를 마스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동사에 대해서 나의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학생들은 선생님 수능 특강 3강의 1번 내지 8강의 어법 파악하기에서 대동사 문제를 굉장히 자주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대동사 문제를 정확하게 정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병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쉽죠. 밑줄 바로 앞에 and or but 이라든지 아니면 as well as라든지 아니면 비교급이라든지 등등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병렬 문제야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병렬 문제를 파악했다면 그 짝꿍을 이루는 동사와 함께 무엇을 그 어형을 여러분들이 일치를 시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collecting이라는 동사 ing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러면 일단 본동사 찾으러 가야지 라고 앞으로 가던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and를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는 다 제쳐두고 일단은 무슨 문제다? 병렬 문제다. 그러면 얘의 단서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그 후보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첫 번째 후보는 다큐멘트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다큐멘트가 동사? 잘 봐. 앞에 must라는 조동사에 걸린 동사 맞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어형 또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existing이라는 동사 ing가 두 번째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렬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상으로 풀지만 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는 해요. 참고적으로 existing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었던 관사와 명사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conditions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 existing과 collecting이 서로 병렬이 될 수가 있겠어 없겠어? existing은 이미 앞과 뒤가 완전 꽉꽉 막혔는데 더 이상 병렬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existing은 후보에서 탈락. 그렇다면 우리는 다큐멘트와 병렬을 이루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다큐멘트는 must란 조동사 뒤에 나온 동사 원형이야. 그래서 collecting도 당연히 여러분들 뭐로 바꿔주셔야 돼요? collect로 바꿔줘야 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병렬 문제는 절대로 생김새에 현혹되지 말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간혹 어법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동사에 s가 붙은 단수형. 이거 수일치 문제인가? 앞으로 가던 과정 중에 and 발견. 그렇다면 병렬 문제니까 단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단서가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으므로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복수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R자리 밑줄 쳐져 있었습니다. 수일치, 대동사 등등의 문제가 되는데 바로 앞에 and에 걸렸으니까 얘는 병렬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즉 얘와 관련성이 있는 단서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동사 어형 첫 번째, 동사 어형 두 번째. 참고적으로 living의 ing는 전치사에 걸린 동명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 이거는 둘 다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여겨진다면 해석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해석상으로 raise와 병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raise와 같은 어형인 복수형 동사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ed의 어형이다. 일단 앞으로 가야지 라는 과정 속에서 or 발견. 그럼 다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후보에 해당되는 동사 어형들을 찾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offered or refused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있는 ed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을 때 마찬가지 문맥적으로 얘는 take와의 병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뭐가 돼야 될 것이다? can refuse에 해당되는 동사 원형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들 감이 왔을 것 같아. 6월 달에 병렬 문제가 답인 경우가 은근히 좀 많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공식처럼 딱딱딱딱 풀어가는 어법 문제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제대로 사용된 문법 인재를 물어봐서 어법 더하기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동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더지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두더지에 밑줄 쳐져 있었을 때 무조건 대동사다 하는 거 싫다고 얘기를 했죠. 얘는 도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뒤에는 동사 강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 푸는 방법 또한 수능 특강 8강 어법 파악하기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시면 대동사 문제가 금세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대동사 문제라고 먼저 적어드렸어요. 대동사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서 빨리 얘가 대신하는 동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가 됐다라는 거지. 비동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비동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는 탈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주어가 they이고 시제가 현재 시제 맞다 해서 여러분들이 두가 아닌 are로 바꿔줬어야 했었던 문제가 됐었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개년 6월 모의고사 어법 대비책 그 2탄이 되겠고요. 관계사와 대명사 그리고 수식어구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동사 어형과 관련된 문제 풀기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셨길 바랍니다. 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이번 영상은 6월 모의고사 대비 3개년 기출어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사의 어형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학습을 했었죠. 오늘은 관계사, 대명사, 그리고 수식어와 관련된 3개년 기출문제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6월 모의고사에서 2016년 고등학교 2학년을 제외하고 전학년에서 매번 출제가 됐었던 관계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풀이 핵심 그 첫 번째는 바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실제로 출제 빈도수도 가장 높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관계대명사 what의 경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라고 암기하는 것은 중등어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수능어법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 하며 떠오르는 것 바로 주절과 종속절이 모두 불완전하다 라고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대세 다양한 쓰임인데요. 사실 대세는 관계대명사도 있고 명사절 접속사도 있고 뿐만 아니라 동격 접속사에다가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다양한 수거 문제까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세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쓰임을 하나하나 체크한다라기보다는 대시 못 오는
용법을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관계대명사 what과 that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that의 쓰임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계대명사 what은 주절과 종속절이 모두 불완전해 라는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which는 한 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관계대명사 which의 경우 종속절의 완전 불완전 여부로 관계 부사를 쓸까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쓸까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who를 쓸까 which를 쓸까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ich의 차이를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됐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세 번째 케이스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콤마 뒤, 즉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대명사 that은 올 수 없어 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관계사와 관련된 출제 의도와 문제 풀이를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선생님 저 문장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의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완전하다 또는 불완전하다 라고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명사에 있습니다. 즉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명사가 제자리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할까? 우리 중학교 때 명사는 무슨 자리? 했을 때 주목보라고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한마디로 주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자동사라면 우리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어가 없어서 복격 관계 대명사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EBS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28번에 해당되는 수능 어법 수준에서는 문장의 완전 불완전의 의미는 바로 주어와 목적어가 그 기준을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오지 않으니까 자동사까지 왔을 때 우리가 완전해 라고 보지만 목적어 그 앞을 보시면 타동사뿐만 아니라 무엇? 전치사 뒤에도 반드시 목적어라는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이거를 달리 얘기하자면 전치사로 끝났어. 그럼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자, 타동사로 끝났어.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선생님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동사 어형에서 타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가 필요한데 이 타동사를 무엇으로 바꿨을 경우에 수동의 형태로 바꿨을 때에도 우리는 이 문장이 완전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염두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완전과 불완전의 그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that과 what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누구를 기준으로 풀어라? 그렇죠. 바로 우리는 관계대명사 what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앞문장을 봤을 때 이 앞에부터 가실 필요 없이 바로 앞에 무엇으로 끝났냐면 get이라는 타동사로 끝났어. 우리가 타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바로 목적어라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주절이 불완전하고 뒤에를 봤을 때 일단 주어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봤을 때 desire이라는 타동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명구니까 컴사로 지워주면 돼. 한마디로 뒤에도 뭐가 없다. 목적어라는 명사가 없다. 그렇다면 주절과 종속절이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이 맞았어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연도에 있는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밑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what이야. 아, 그러면 어차피 문제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모두 불완전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으셨나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what을 제외하고 선생님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do라는 동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do는 무엇을 하다로 해석이 되는 타동사로서 관계대명사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에 하나 이 do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을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뒤에 있는 to improve가 do에 대한 목적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서 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 용법이죠. 즉 명사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do에 대한 목적어가 아니다. 고로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밖에 올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풀었었던 똑같은 유형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도 역시나 what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전명구는 문법상으로 필요하지 않은, 즉 수식어구로서 여러분들이 컴사로 지우고 나서 문장의 완전 불완전의 여부를 따지시면 됐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에만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to라는 전치사에 걸렸습니다. 자, 전치사면 여러분들 빨리 기억해야 돼. 자, 여기 위에를 다시 보도록 할까요? 전치사 또는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라는 명사가 와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문장 불완전.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가 없어? 이번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밖에 올 수 없는 문제다 라고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2017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what이 아니라 대세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용법들이 있는데 일단 앞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명사로 끝났죠. 이 명사는 왜 왔냐면 to 뒤에 온 것을 보아하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치사가 왜 왔는지를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해주자면 바로 앞에 있었던 refer to가 같이 연결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refer은 자동사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까지 있기 때문에 앞문장이 완전하다. 그렇다면 주절이 완전하고 종속절이 불완전한 관계대명사인가? 해서 여러분들이 뒷문장을 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얘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뒤에 뭐가 없다? 주어 자리에 명사가 없으므로 그러면 앞문장 완전, 뒷문장 불완전한 관계대명사 that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that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부사가 있어. 한데 그 앞에 뭐에 걸렸어? so에 걸렸죠. 이 사람의 출제의도 바로 그렇죠. so that 구문을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기 때문에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별 3개짜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도를 보니까 바로 작년에 있었던 문제였었죠. 고등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대세 밑줄 쳐져 있었다를 파악한 상태에서 앞문장 보셔야죠. 왜? 동사로 끝났어. 앞문장 불완전. 이라고 풀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치티드 앞에 뭐를 발견했어야 했냐면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 바로 수동 형태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고로 이 that 앞에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 방금 전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나 해서 뒤에를 볼 거야. 왜? 뒤에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that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런데 뒤에 무엇으로 끝났냐면 respond라는 자동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앞문장도 완전하고요. 뒷문장도 완전해요. 이때 대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데 여러분들이 뭐를 간과했냐면 저기 앞에 있는 so를 간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시후 못 오는 자리를 외웠다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하고 검토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so that 구문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학생들은 이러는 거 있지. 선생님 이거 so that 구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법 문제 딱 한 문제 풀잖아요. 검토 한 번 정도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수학은 검토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놓친 게 있나?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소를 발견했어야 했었고, 뒤에 선생님 대시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소와의 상관관계성이 앞에 있는 대신지 두 번째에 있는 대신지 검토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뭐해서, 너무나 싫어해서, 근데 뭐를 싫어해서? 감정을 싫어해서, 근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래? 그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너무나 싫어해서 라는 문장입니다. 즉, 이 대시 바로 앞에 있는 feeling과의 동격을 이루는 동격 접속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다는 거야? 그들은 종종 이렇게 반응한다. 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앞에 있는 so와의 상관관계성을 이루고 있는 so that 구문을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같은 so that 구문임에도 고등학교 2학년 문제와 3학년 문제의 난이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2017년 문제였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2017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2018년에 몇 학년이 되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어. 이걸 정확하게 학습한 학생들은 2018년에 이 문제를 틀렸을까 틀리지 않았을까? 당연히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뎃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6월 모의고사를 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 이외에 대세 다양한 쓰임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시간 단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었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치는 관계대명사. 해서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콤마 발견. 이때 바로 떠올리는 문제가 있어야 돼. 나한테 뎃과 위치를 물어보는 관계대명사 문제인가 보다. 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필요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되는데 바로 뒤에 뭐가 없어? 그렇죠. 주어라는 명사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자, 이 뒤에는 대시 올 수 없어. 위치가 와야 해. 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사실 6월 모의고사 3개년을 보아하니까 관계사랑 관련돼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다라고 보여지는 문제는 작년 3학년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요즘 대세 또는 수능 특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위치와 관련돼서 자,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문제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더불어서 부분 오브 위치 문제 그리고 복합 관계사까지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명사와 관련돼서는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단수와 복수를 맞춰라 가 4번 나왔었고 제기대명사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당연히 제기대명사를 대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던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또한 제기대명사가 한번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너 그때 제대로 복습했니? 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강조용법은 중학교 때 많이 다루지만 수능 어법에서는 재기적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9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기적 용법이 언제 쓰이냐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그냥 목적격 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재기대명사를 쓴다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me를 쓰지 않고 myself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푼다?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라면 빨리 뭐를 찾아? 주어를 찾아서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myself가 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문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보아하니까 이과 댐의 차이는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얘가 가리키는 명사에 해당되는 후보를 하나하나씩 걸러내셔야 돼요. 첫 번째 명사는 the product라는 명사가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했었을 때 이시 가리키는 것이 product일까? 를 보면 해석적으로 제품이 누구누구에게 유용하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이시 가리키는 것은 프로덕트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사를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제품이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유용하다라고 해석하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customers라는 복수를 대신하는 대명사 댐이 와야 된다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기대명사에서 공부했었던 것을 이번 문제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잘 봐. 바로 앞에 뭐에 걸렸죠? 전치사에 걸렸어. 만에 하나 이 목적어 자리가 the product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is이 아니라 뭐를 써줘야 돼? itself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제기적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들은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자, 여기선 제기대명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어. 물론 그냥 얘가 가리키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고르라는 문제인데 얘가 지금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라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목적어가 주어와 일치를 했다면 여기서는 it이 아니라 뭐를 써줘야 돼? itself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it은 답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부터는 지금 거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4번에 있는 it을 가리키는 명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모든 영상에서 항상 기출문제지 링크를 걸어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해석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세 개 문제 전부 다 맞추셨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폭넓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뿐더러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구문 독해를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의 연결성을 이렇게 문제에서 많이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대명사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런 대명사 문제 틀릴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제기대명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첫 번째 yourself라는 제기대명사 자리. 그렇다면 혹시 이거 제기적 용법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한 칸만 앞으로 가면 돼. 역시나 타동사 뒤에니까 이것 빨리 주어 찾아서 제기대명사를 쓸지 아니면 그냥 목적격 대명사를 쓸지 구별해야지. 하는데 지금 주어가 있어 없어? 주어가 없죠. 그런데 문장이 뭘로 시작을 했다? 동사 원형, 즉 명령문으로 시작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명령문의 일반적인 주어는 바로 you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yourself가 맞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연도에 있었던 제기대명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mselves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기적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인가? 했더니 collect, 무엇을 모으다 수집하다에 해당되는 타동사야. 아, 역시나. 그럼 빨리 주어랑 같은지 찾아봐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쪽이 접속사 앞에서 문장을 끊고요. 그 다음에 주어 데이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싸 선생님 주어가 데이예요. 그러니까 데이와 themselves 얘는 맞았어.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를 지금 별을 몇 개를 줬죠? 무려 3개나 줬습니다. 얘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문제 아니 수능 문제에 나왔다 할지라도 선생님은 얘를 별을 3개를 줬을 겁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출문제를 푼 학생들은 해설지를 보면 28번 문제의 문제 유형이 어법의 정확성 파악하기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형태로 많이 바뀌었냐면 문맥 속에서 적절한 문법 파악하기 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건 뭘 의미하냐면 문맥 속이라는 것은 결국에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자, 여러분들 생김새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일단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쪽에 앞에 있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이 마이크로플라스틱스가 작죠. 근데 얼마나 작냐면 enough to 그러니까 뭐 할 만큼 충분히 작다라고 하죠. 뭐를 통과할 만큼 어떤 그물망을 통과할 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라는 내용이야. 다음으로 뒤에 있는 used to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얘는 지금 본동사가 아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동사,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는 본동사 하나밖에 못다. 여기에는 are라는 본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used to는 본동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ed는 pp, 즉 과거 분사로서 얘가 지금 누구를 꾸며준다? 여기 앞에 있는 the nets를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경우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바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두 번째 후보군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얘가 만에 하나 더 넷츠랑 일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얘도 복수인데요. 잘 봐봐. 이 넷츠는 일반적으로 뭐를 모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넷츠죠? 그렇죠. 바로 마이크로플라스틱스를 모으기 위해 사용이 되어지는 넷츠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themselves가 데이를 가리킨다라는 것까지는 맞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를 간과했느냐? 앞에 있는 collect 또한 본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collect는 지금 누구에 걸렸죠? to collect에 걸린 준동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to collect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모아? the nets가 모으는 거잖아. 그래서 to collect의 주어는 the nets가 되는 것이고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 어렵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 우리가 제기적 용법에 있어서의 주어와 목적어의 일치 여부를 파악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를 주의해야 된다? 바로 앞에 있는 동사 내지 준동사의 진짜 주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정확한 이 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 자리는 지금 themselves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가 와야 된다는 거야? them이 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길게 설명한 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았었던 문제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도 제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식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식어 하면은 꾸며주는 아이, 한마디로 형용사와 부사 문제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는 형용사와 부사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형용사는 누구만 수식 가능하다, 명사만 수식 가능하다, 어디에서? 명사 앞 또는 뒤에서. 또는 보어 자리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사는 자질구레하게 외울 필요 없이 명사만 제외하고 전부 수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었을 때 뭐를 중점적으로 이 자리가 형용사가 올 수 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비교급 강조 문제와 더불어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난이도 높게 비중 있게 다루는 병렬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을 봤을 때 부사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바로 앞에 관사에 걸렸어. 이거는 우리가 지난 동사 어용했을 때도 관사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명사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뒤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나왔어. 즉,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죠. 바로 앞에 이형식 동사에 걸렸네. 선생님 이거 보어 자리면 형용사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바로 뒤에 진짜 형용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2017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비동사에 걸렸어. 근데 그 뒤에 ing에 걸렸다는 거지. 아,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라는 현재 진행형 전체를 수식해주는 바로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문제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갔을 때 비동사에 걸렸고 뒤에 동사 ed에 걸렸어.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태라는 동사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much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출제에도 얘가 수식해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바로 뒤에 뭐에 걸렸다? 비교급 발견. 그렇다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었던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푸는 핵심이 중학교 어법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럼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별을 몇 개? 그렇죠. 3개를 줬습니다. 이번 문제는 첫 번째 형용사의 밑줄이 쳐 있고요. 뒤에 콤마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건 없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무엇을 발견했다? and를 발견했다. 우리가 1탄에서 뭐를 했었더라? 동사의 어형에서도 바로 이 병렬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절대로 생김새에 현혹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이 역할을 발견해야 되는데 앞에 비동사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해당되는 지금 분사와 병렬을 이루는 형용사 자리를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출제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요즘은 문제의 유형이 이 앞과 뒤가 바뀌었죠. 형용사가 먼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분사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는 병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너 병렬 문제 중에서 분사의 역할이 형용사와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형용사 찾아봐. 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법과 관련해서 3개년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 기본적인 우리가 그 푸는 방식과 지식을 알더라도 3개년 어법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평소에 정확히 그 어법 기출을 바탕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공식을 적용하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으니 어법과 구문독해와의 상관관계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어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3개년 6월 모의고사 어휘 정확성 파악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6월 모의고사 3개년 어법 대비책 두 번째, 관계사, 대명사, 그리고 수식어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